2021년 10월 21일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로켓을 빵빵 쏠 수 있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발사였죠. 그럼 누리호의 발사 장면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 뭔가 이상하죠? 누리호는 발사에 성공해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왜 누리호의 가짜 인공위성은 아래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혹시 인공위성이 가짜라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누리호의 가짜 인공위성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속도 때문이었죠.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은 가짜 인공위성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로켓이 잘 날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영상을 이상하게 만들긴 했는데 오해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여기 시속 10km의 속도로 야구공 하나가 날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 야구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예상대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이 공이 30도로 던져졌을 경우 약 47.31m의 거리에 떨어지게 되죠. 그럼 공의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야구공을 다시 30도의 각도와 시속 50km의 속도로 던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 야구공은 약 1181m, 1.2km까지 처음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죠. 야구공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야구공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야구공을 점점 더 빠르게 던지다가 이 야구공의 속도가 시속 28,758km에 도달하게 되면 공기의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 야구공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인공위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이 떨어지는 곳이 멀어지는 것처럼 인공위성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 위치가 점점 멀어져 지구를 공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3단 엔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있던 연료를 끝까지 태우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 누리호의 가짜 인공위성은 이 고도에서 지구를 공전할 수 있는 속도인 초속 7.512km까지 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공전하지 못하고 결국 아래로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하죠? 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지구를 공전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원심력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서 생기는 관성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관성이란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 즉 실제로 가해지는 힘이 아닌 가짜 힘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전력으로 뛰다가 멈췄을 때 몸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이 힘이 관성이죠.
그렇다면 원운동에서는 어떻게 관성이 생기게 될까요? 여기 줄에 묶여 항상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쇠구슬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쇠구슬의 원운동을 잘 보면 직선으로 움직이는 물체와는 달리 매 순간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뛰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쇠구슬도 자신이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성질이 원심력이죠. 그래서 원심력은 항상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힘인 구심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물질을 줄에 묶어 돌리게 되면 누군가가 이 물체를 바깥 방향으로 당기는 것과 같은 오묘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성질 때문에 인공위성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공전할 수 있게 되죠. 인공위성을 잡아끄는 구심력, 중력과 인공위성의 원운동에서 생기는 원심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떨어지지 않고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은 원심력과 구심력인 중력의 균형을 이용해 태양계 다른 위성들이나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지구를 공전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균형은 인공위성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깨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뉴턴 역학을 이용해 보자면 인공위성이 받는 구심력, 중력을 F라고 했을 때 이 인공위성이 안정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면 이때 F는 인공위성의 원심력, 인공위성의 질량의 구심 가속도를 곱한 값이 되죠. 이제 감이 오죠? 이 두 힘이 같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속도가 떨어질 경우 인공위성의 원심력이 중력보다 작아져 자연스럽게 반경, 인공위성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속도가 높아진다면 원심력이 중력보다 강해지므로 인공위성의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누리호의 가짜 인공위성이 왜 아래로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인공위성의 속도가 충분하지 않으니 당연히 인공위성의 높이가 낮아지며 결국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누리호의 실패를 진짜 실패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우주 개발에 나선 국가들의 경우 로켓 발사에 성공할 확률은 30% 미만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시험 발사를 위해 약 10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나사의 경우 로켓 개발에 보통 약 2만 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고요. 중국은 약 30만 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이 워낙 사람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리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발되었고 발사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이번 누리호 개발이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가진 기술로만 만들어졌다는 점과 이번 발사가 그저 비행 테스트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누리호를 그저 실패한 로켓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의 가짜 인공위성이 지구를 공전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이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미완의 성공, 절반의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누리호는 발사에 성공했지만 누리호에 실려있던 가짜 인공위성은 지구를 공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누리호의 마지막 3단 엔진이 끝까지 연료를 다 쓰지 못하고 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짜 인공위성은 고도 700km까지 올라갔지만 이 고도에서 지구를 공전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인 초속 7.5km의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 인공위성의 원심력이 지구의 구심력, 즉 중력보다 약해지면서 결국 지구를 공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짜 인공위성을 고도 700km까지 보냈다는 것,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왜냐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로켓이 발사되었고 아직 1차 발사, 테스트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리호의 가짜 인공위성은 실패했지만 로켓 발사 테스트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로켓을 발사하려면 많은 테스트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낮죠.
우리의 목표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계획이 100%의 성공률을 가질 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건 여러분이 무능력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